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2023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지구과학 1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어떤 판의 해저면에 시추 지점 P1에서 P5 위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하고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가 나와 있네요. 해령 위치 잘 나와 있고 문제를 바로 보죠.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두껍다. P2와 P4의 두께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P4가 더 두껍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P5 지점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P5 보시게 되면 나이가 6,100만 년 정도 되잖아. 그지? 신생대 기준이 6.6이죠. 6,600만 전 기준인 거니까 전부 신생대에 퇴적된 거네. 중생대는 틀렸다는 얘기가 되지. 디귿 P1에서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령이 여기 있잖아.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림은 2번 그림은 XY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 화산섬이 보이시고 이게 그쵸?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지진파의 속도를 비교하라는 건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색깔이 진한 게 느리고 연한 게 빠르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느린 게 맞죠. 자, 지진파가 느리다는 거는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니은 쪽에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거 비교하라고. 그러면 니은은 온도가 높은 거니까 상승하는 플룸이잖아.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죠. 이쪽에가 바로 뜨거운 플룸이다. 뜨거운 플룸.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디귿 화산섬을 생성시킨 플룸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만 답이 되네요.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3번 그림가는 퇴적 환경이 나와 있고요. 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나에서 A는 바로 알 수 있겠죠. 점이측리가 되고요. B는 사측리가 되는 거지. 방향성도 있네. 사측리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겠지. 방향으로 설정하면. 자, 문제를 봅시다. 기역 A 점이측리 이야기하는 거잖아. A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잘 생기니. 자, 점이측리는 대륙대에서 잘 생기죠. 대륙대 어디 있어? 바다에 대륙 사면이 있고 밑에 쌓이는 게 대륙대거든. 저탕류가 흐르니까 무거운 자갈이 먼저 가라앉아서 쌓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모래, 그 다음에 진흙이 쌓이겠죠. 삼각주는 그지 마지막 바다와 만난 지점에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가벼운 진흙 같은 게 모여서 쌓이게 되는 거거든. 삼각주는 아니야. 그래서 점이측리는 대륙대에서 잘 생기는 거니까 기역은 맞는 표현이고요. 기역은 틀린 표현이죠. 기역에서 잘 생겨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대륙대에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B를 통해서 B가 사측리잖아. 사측리의 사선 방향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디귿 니은이 뭐냐면 니은이 삼각주잖아. 삼각주는 육상 환경이 아니고 연안 환경이잖아. 연안 환경.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그림가는 화성암 A와
화성암 A와 B에 SiO2의 함량이 나와 있고요. 근데 결정 크기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나는 우리 용륜곡선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A와 B는 각각 현무암이거나 화강암이거나 바로 찾아볼까? 자, 세립질 보이시면 바로 A가 현무암이고요. 그럼 B가 화강암이겠지. 조립질인 거니까 뭘 SO2 함량 봐도 되고. 또 문제를 바로 풀어보자고요. 기역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다. B가 심성암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지. A가 화산암인 거잖아. 그래서 화강암이 더 깊은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과정으로 니은은 지금 상승하죠. 그래서 멘틀이 상승해서 압력 감소를 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니까. 니은 과정으로 생성되어 상승하는 마그마는 주변보다 밀도가 크면 안 되겠지. 밀도가 작아야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디귿 A가 현무암이죠. 기육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게 아니죠. 기육 과정은 화강암이 만들어진 곡선인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니은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그린 가는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과 염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나와 다는 이 구간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네요. 일단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죠. 기역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 차이를 B와 A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해수면하고 40m를 비교하게 되면 수온 차이를 보시면 바로 보이시겠죠. 현재 A는 밑에 쪽이랑 온도가 똑같잖아 거의. 그러니까 현재 A 쪽으로 물이 올라오는 상황인 거지. 용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 그러니까 밀도선이, 그러니까 등수온선이 훨씬 간격이 조밀하잖아 A가.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A 쪽이 B 쪽보다 온도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가 큰 게 맞죠. 맞는 표현이고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네. 니은 기역 방향으로, 기역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당연히 육지에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 담수가 유입되는 거거든. 강물이 들어가는 거라고. 담수가 유입되면 당연히 물은 싱거워지겠네. 그러면 염분이 내려가겠네. 그래서 기역 방향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하면 A 표층 염분은 33.4보다 커질 수가 없죠. 33.4보다는 작아져야지 담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틀린 표현이고. 디귿 표층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자. C와 A를 비교하자고. 밀도는 수온하고 염분을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A와 C를 비교하면 되죠. 자, A와 C의 염분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수온을 비교해보자. A가 수온이 훨씬 낮거든. C보다. C 높잖아. 표층 수온이. 그럼 A가 수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밀도가 A가 훨씬 커야 되는 거네. C보다 A가 큰 게 맞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의 함량비가 나와 있네요. X와 Y의 반감기가 나와 있거든. 0.5억과 2억 년이래. 해석하시면 화성암 A는 무원소와 자원소 B가 1대1이라는 이야기잖아. 한 번 반감했다는 이야기고, 화성암 B는 1대3의 비율인 거니까 2번 반감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화성암 A라는 거는 반감기가 0.5억 년이잖아. 그래서 A가 0.5억 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화성암 B는 2번 반감했으니까 한 번 반감할 때 2억 년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4억 년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바로 보죠. 여기 부정합 보이시죠? 부정합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문제를 봅시다. 기역, 이 지역에서는 난정합이 발생한다. 부정한 면 아래에 뭐가 있니? 변성함이 있잖아. 그러면 난정합이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퇴적암의 연령은 0.5억년보다 많다. 생각해봐. 퇴적암이 쌓인 다음에 관입을 했잖아. 관입한 놈이 0.5년 됐으니까 당연히 퇴적한 놈은 그 전에 훨씬 전에 퇴적했겠지. 그게 맞는 표현이야. 디귿,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화성한 B를 보자고. 자, 반감기가 2억 년이잖아. 그럼 한 번 더 반감했다는 이야기거든. 한 번 더 반감하면 3번 반감하게 되면 비율이 몇 대 몇 나온다고? 1대 7이 나온단 말이거든. 그래서 함량이 1분의 7이 되어서 8이 아니고 7의 비율이 나와야 돼. 틀렸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표는 제일시대의 일부를 기 수준으로 구분했네요. 자, 표준화석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기역이 암모나이트, 중생대 표준화석이고, 니은이 삼엽충이죠.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자, 문제를 보자고. 일단 고생대 A는 뭐겠니? 당연히 실루리학이죠. 실루리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뭐겠어? 석탄기지, 석탄기. C는 쥐락이 다음인 거니까 백악기가 되겠네. 백악기. 자, 문제를 보자고. 옳은 걸 찾는 거네. 1번 A는 실루리학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답은 되게 쉽죠. 2번 B가 석탄기잖아.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파충류가 번성한 거는 중생되고, B 시기에는 파충류가 출현했겠지. 그게 틀렸다. 3번 판계한 언제 생기는 건데, 고생대 말에 생기는 거잖아. 고생대 말 폐렴기 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C에 생기는 건 아니지. 틀렸다. 4번 기역이 암모나이트거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잖아. A를 대표하는 화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육상 생물이 아니고 전부 다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이거든. 틀렸다. 그 답은 1번만 답이 돼요. 답은 매우 쉽죠. 8번.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표현되어 있죠. 자,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기역 5시 5월 21시에 제주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여기가 5월 21시가 되고요. 당연히 태풍을 그리게 되면 태풍의 반원의 왼쪽에 있잖아. 왼쪽이 안전반원이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니은 태풍의 세력은 6일 09시보다 6일 03시 6일 09시하고 6일 03시 비교하라는 거잖아. 누가 더 세니? 당연히 6일 03시가 더 세죠. 왜냐하면 기압도 중심 기압도 낮고 그 다음에 풍속도 훨씬 강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야 되는 거지. 맞는 표현이야. 디귿 6일 15시 볼까? 여기 15시 보는 거네. 태풍의 강도를 보자고. 풍속이 지금 32거든. 32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이 사이에. 강도가 중이 되겠죠. 중이 답이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만 잘 해석하시면 바로 풀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9번. 다음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에 관련된 탐구 활동이고, 보시게 되면 탐구 과정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월 평균 황사 일수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죠. 그 조사 값이 막 나와 있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역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황사 일수는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자. 딱 봐도 서울이 많겠지. 중국과 가까우니까. 근데 해석해보면 서울의 날짜가 훨씬 더 많잖아.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거든 실제로. 그래서 기역은 당연히 기역은 틀린 말이다. 서울이 더 많아야 돼. 니은
발원지에서 생성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 당연히 편서풍 영향을 받겠죠. 맞는 말이고. 디귿.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고온 다습한 기상 영향이라는 거, 여름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여름에 우세하다? 여름에는 황사 거의 없죠. 여름에 우세하지 않다. 틀렸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가 됩니다. 2번 체크하시면 돼요. 10번. 그림은 경도 150도 이스트에 해수면 부근에 측정한 연평균 풍속의 남북 방향 성분과 남북 성분하고 동서 성분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거네. 그럼 찾아보자고요. A 지역은 그 남북 방향으로서는 플러스 쪽이 남풍이니까 남풍 쪽이고, B는 북풍 쪽이고, 그 다음에 동서를 쪼개게 되면 A는 마이너스 서풍이잖아. 서풍이고, 그 다음에 B쪽은 동풍이 되겠네. 그럼 A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A는 이 방향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B는 이 방향 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바람이 편서풍이고요. 편서풍. 이 바람이 무역풍이죠. 무역풍이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읍. A 구간의 해수면 부근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다. A 구간은 남서풍이 우세한 거니까 틀린 거고. 니은. B 구간의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당연히 B 구간이 무역풍 구간, 위도가 0에서 30도거든. 이게 헤들리 순환이 맞지.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헤들리고 이쪽이 페델 순환이잖아. 밑에가 헤들리고. 맞는 말이야. 디귿. 표충 수온은 A 구간의 해역보다 B 구간의 해역에서 높다. 당연히 표충 수온은 위도가 낮을수록 높은 거지. 적도에 가까우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B 구간이 높은 건 당연한 거야.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그림은 대서양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의 심층 수계 분포가 나와 있고요. A, B, C가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거나 남극 중층수거나 남극 저층수가 되죠. 순서 외우셔야 되겠죠. 가장 무거운 물이 저층수잖아.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게 이놈이거든. C거든. 그 C가 남극 저층수가 되고요. 그 다음 밀도가 작은 거는 뭐지? 두 번째 큰 거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죠.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남극 중층수가 되는 거잖아.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역. 평균 밀도는 A보다 C가 크다. C가 크잖아. 그죠? 제일 크죠, 밀도가.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이 해역의 깊이 4,000m. 4,000m에는 뭐가 존재한다? 남극 저층수가 있겠죠. 남극 중층수가 아니고 남극 저층수가 있는 거야. 틀린 거고요. 디귿.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0에서 200m보다 2000에서 4000m에 느리다. 자, 0에서 200m라는 거는 표층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는 심층 순환을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심층 순환이 훨씬 느리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 그림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나와 있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허블의 법칙을 알고 있냐 묻는 문제잖아. 후퇴 속도는 HR이죠.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고 H가 허블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허블 상수가 되는 거거든. 자, 문제를 보자고. A에서 허블 상수는 기울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10분의 5천이 되는 거니까 500이 맞고, 니은 후퇴 속도가 5천인 은하까지 거리를 비교하자. 5천을 비교하면 A는 거리가 10메가파섹이고 B는 거리가 60메가파섹이니까 당연히 B가 더 멀죠. A보다 B에서 멀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허블 법칙으로 계산한 우주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허블 법칙의 그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 나이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를 보자는 이야기잖아. 그 기울기가 작은 이 B가 나이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A보다 B가 많은 게 맞죠.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13번.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스펙트럼,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반지름 값이 나와 있는데, 자, 조건은 가와 나와 다의 분광형은 각각 A0거나 G0, K0래. 전부 다 오기 때문에, 그죠? 전부 다 주계열성이네. 주계열성인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수소 흡수선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서 수소 흡수 라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가장 높을 때가 A형이고요. G형, K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흡수선이 제일 센 게 딱 봐도 가잖아. 가가 제일 진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가 A0형인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나가 그 다음으로 센 거 보이시죠? 그림으로. 그래서 나가 G0형이고 다가 K0겠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봅시다. 기역 가의 분광형은 A0가 맞고, 자 파장을 비교하자고요. 파장. 기운이 파장이잖아. 자 온도는 최대 파장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A0가 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그지? 파장은 더 작겠죠.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짧은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광도를 비교하자. 자 광도는 어디에 비례하는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 비례하잖아. 그러면 나와 달을 비교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4배가 되거든. 4배이기 때문에 이게 4배면 16배 광도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나가 더 높잖아. 이 온도 높아. 나가 다보다 온도 높으니까 이것도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16배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16배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답은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 그림카는 다인과 타이티에서 측정한 해수면의 기압 편차가 나와 있죠. 기압 편차.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대기 순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A와 B는 각각 엘니뇨거나 라니냐다. 자, 나의 그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타이티가 중앙 태평양 쪽이잖아. 이쪽이 상승 기류가 생겼다는 거는 이쪽에 뭐가 됐다는 거야? 수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저기압이 떴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는 거는 엘니뇨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오른쪽 그림은 엘니뇨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동태평양 쪽이 저기압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타이티가 저기압 되는 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타이티가 이거 연안선이거든. 타이티가 기압이 낮은 거는 이 A 쪽이거든. 기압이 낮잖아. 그래서 현재 A가 엘니뇨, B가 반대겠지. 라니냐가 되는 거라고. 문제를 보자고. 기은 나는 A 시기에 대기 대순환 맞죠? 엘니뇨니까 엘니뇨 맞고. 자, B 시기는 라니냐거든. 라니냐는 반대가 되죠. 타이티에서 하강기로 떠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타이티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적어야 되는 거지. 라니냐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타이티 부근의 해역의 평균 수온분의 다윈 부분의 평균 수온을 비교하자. A와 B를 비교하는 거야. B를만 보면 되겠네.
라니냐가 돼버리면, 그지? 타히티 부근의 평균 수온이 매우 낮죠. 왜냐면 용승을 많이 할 거니까. 반대로 다윈 부근은 수온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이 B가 매우 크겠네, 비율이. B 시기에. 그래서 A보다 B 시기에 큰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그린카는 2015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요. CO2의 배출량이 나와 있죠. 나는 가의 시나리오에 따른 육지와 해양이 흡수한 CO2의 누적량과 대기 중에 남아있는 CO2의 누적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고 해석하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기읍 기간 동안 CO2 배출량의 변화율 보라는 이야기잖아. A와 B를 비교하자. A가 훨씬 많이 변하고 B는 적게 변하니까 A가 더 커야지.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가 틀린 표현이고요. A가 더 커야 돼. 니은 2080년을 보게 되면 여기죠. 2080년 라인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CO2가 많은 놈이 높겠죠. A보다 C에서 낮은 게 맞죠. C가 CO2가 매우 낮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디귿. 대기 중에 남아있는 CO2의 누적량 분해 육지와 해양이 흡수한 CO2의 누적량이야. 자, A, B, C를 보게 되면 육지와 해양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대기가 좀 크게 차이가 나거든. 그럼 A 쪽에서는 대기 쪽이 훨씬 많잖아. 그 대기 쪽이 훨씬 많으니까 A가 매우 작은 값이고, 그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단순 비교 문제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6번. 그린카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가 나와 있고요. 그치?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의 내부 구조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나와 있네요. 그지?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나를 보시게 되면 중심에서 헬륨 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주결성을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거성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현재 A와 B 중에는 A가 주결성이 되는 거고요. B가 지금 거성 단계로 가는 단계니까 이 나가 어떤 단계겠니? B의 단계가 되겠죠. B의 단계. 그럼 문제를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하죠. 기획, 태양의 절대 등급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크다. A 시기의 광도가 낮고 B 시기의 광도가 크잖아. 광도가 낮은 게 절대 등급이 큰 거거든. 그래서 A 시기가 더 커야 돼. 절대 등급은. 절대 등급이 클수록 광도가 낮은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틀렸다. 그 다음에 나는 B 시기 맞고, 디귿, B 시기 이후에 태양의 주요 에너지원은 탄소 핵융합을 안 하지. 태양에서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그린 가와 나는 나선은하거나 타원은하거나.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가가 타원은하 모양이고요. 나가 나선은하 모양이야. 문제를 봅시다. 가는 타원은하가 맞고요. 니은 나선은하에서 성간물질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은하 주변부에 있죠. 나선팔에 있죠. 성간물질은 별을 탄생하는 원인이 되는 건데, 나선은하는 나선팔에서 별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야. 디귿, 은하는 가 형태에서 나의 형태로 진화한단 말이 안 되죠. 진화는 하지 않아. 그래서 기읍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8번. 그림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이거나 암흑 물질이거나 암흑 에너지거나. 자, 외우셔야 되죠.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는 암흑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 B가 암흑 에너지야.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암흑 물질이고요. 제일 적은 거는 보통 물질인 거야.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비율은 현재잖아, 그지? 제일 많은 거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A는 암흑 물질이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B는 암흑 에너지잖아. 암흑 에너지는 청력, 밀어내는 힘 때문에 당연히 가속 팽창의 요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9번 그린 칸은 서로 다른 탐사 방법을 이용하여 발견한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과 질량이 나와 있고, 나는 A 또는 B를 이용한 방법으로 알아낸 어느 별 S의 밝기 변화래.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식현상이거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거나. 자, 나의 그림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미세 중력 렌즈라는 거를,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가에서 일단은 여기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이 시선 속도거든. 가운데가 시선 속도가 되는 거고, A와 B 한 개는 그지 식현상이거나 미세 중력 렌즈인데, 아무래도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은 거 있죠. 이놈이 바로 식현상이겠네. 그 다음에 공전, 궤도, 반경이 큰 거, 삼각형, 이 B 부분은 이쪽에 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중력 렌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쪽이 A고, 식현상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현상이 B가 되는 거지. 자, 식현상이라는 거는 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별이 있으면 주변에 행성이 공전하다가 이렇게 돌면서 앞을 가리는 거잖아. 이게 식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궤도 반경이 너무 크면, 공전, 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면 이게 가리는 게 잘 관측이 안 돼. 너무 작아서 행성이, 그지? 그래서 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아야지 식현상이 관측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가 식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A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대체로 1보다 작죠. 1보다 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나는 미세 중력 렌즈니까 당연히 B를 이용한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에서 행성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솟아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기획은 별 S를 공전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현재 이게 별 S의 밝기 변화거든. 별 S는 여기 있는 배경별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별이 하나 더 있으면 이놈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중력이 렌즈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가운데 중심별에서 행성이 돌고 있으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거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별 S의 행성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별, 이 별의 행성을 관측한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별 S를 공전하는 행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란 이야기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0번 그림 칸은 주결성 A와 B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의 지속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나는 A 또는 B가 주결 단계에 머무는 동안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가 나와 있는 거거든. 자, 바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기읍, 별의 질량을 비교하자는 이야기거든. 자, 대충 아시겠지만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A보다 B가 더 멀잖아.
더 멀다는 거는 B의 별이 광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질량이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 생명 가능지대가 멀수록 광도가 높은 별이고, 따라서 질량이 큰 별이야.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은 게 아니고 B가 더 커야 돼. 이해하시겠죠? 틀렸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거리가 더 뒤에 있으니까, A보다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그거 해석하는 거고. 니은 기역에서, 기역 보이시죠? 기역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지속 시간을 비교하자. 그래프 해석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기역에서는 A는 이만큼 지속 시간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B가 훨씬 길잖아. A보다 B가 짧은 게 아니고 B가 더 길어야 돼. 그래프 해석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자료겠니? A와 B 중에 나는 뭘 말하는 자료냐면, 자, 생명 가능지대가 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더 뒤에 있잖아. 그러면 A는 1보다 더 앞에 있는 거거든? B가 1보다 더 뒤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B의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